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샵에 오는 분들은 굉장한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머리를 맡기는 순간부터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어 디자이너들이 행복 지도사가 많이 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 지도사가 되시면 여러분 샵에 오는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45명씩 자살하는 이 문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아요. 대한민국이. GNP가 2만 불이 넘잖아요.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GNP가 2만 불 이상 되는 국가는 7개밖에 안 돼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일본. 근데 한국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2만 불 이상 되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는 7번째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 위대하다, 대한민국.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위대하죠. 잿더미 속에서 건진 나라 아닙니까? 6.25 때 다 타버렸잖아요. 전쟁 3년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급성장하다 보니까 성공지상주의로 살려갔어요.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라 그랬어요. 제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 어릴 때 기억은 남자는 중학교 나오면 공부 못하면 그냥 도시로 보냈어요. 공장에. 돈이 있어도 보냈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공부를 잘해도 학교를 못 보내니까 그냥 직장으로 보냈어요. 저는 중학교 마치고 대전으로 나왔어요. 저도 역시 고학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4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저와 동문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행복조사 창시자가 나왔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눈물 많이 흘렸어요. 15살 때부터. 그렇지만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행복의 조건이 돼요. 일본에 동경대학교와 와세다 대학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남편과 사별하고 쌍둥이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만 아들 둘이 불장난을 하다가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밭에서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뛰어와서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불타는 속으로 그냥 내 몸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이불로 감싸가지고 끌어안고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손에 화상을 입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집은 다 불탔고 가진 것은 없고 온몸은 화상 환자가 돼가지고 몸이 추하니까 보기가 흉하니까 사람들에게 나서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가리고 구걸을 합니다. 동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먹여 키웠어요. 이 두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동경대학으로 가고 둘째 아들은 와세다 거기 갔어요. 4년이 지나서 졸업할 때 엄마가 두 아들 졸업하는 그곳을 가고 싶어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경대학 정문을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졸업식 축하한다고. 근데 아들이 기숙사에서 보니까 자기 엄마예요. 온몸을 둘둘 감은 흉악한 모습에 흉측한 모습에 절뚝거리는 어머니가 자기 졸업식을 축하하러 오신 거예요. 수희에게 배를 눌러서 이야기합니다. 인터폰으로. 아저씨 저기 들어오시는 분이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하세요. 나는 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지금 이 아들은 그 일본의 아주 우수한 큰 회사에 취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 딸하고 결혼이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졸업식 날 그 장인 장모 될 사람하고 아내 될 사람하고 그 가족들이 다 달려와서 꽃다발 들고 지금 축하해주러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흉한 어머니가 나타나면 자기 인생 쪽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라고 없다고 거짓말해서 어머니를 돌려보냅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이렇게 정말 잘못된 인생이구나. 후에 막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둘째 아들 졸업식은 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멀찌감치 첫 번째 아픔을 다시 겪지 않고 싶어서 저 교문 밖에서
혹시 우리 아들, 둘째 아들 뒷모습이나 볼까? 그래서 교문 밖에서 설렁설렁 학교를 쳐다보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키워줬던 그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엄마가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교문 밖을 시간만 나면 응시하는데 저기 자기 어머니 같은 분이 학교를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막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학교 구경시켜드릴게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어머니를 끌어 모시고는 쫙 학교로 갔어요. 졸업식 날 이 아들이 최우수상을 받아. 근데 어머니를 단상으로 모시고 올립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한 대학입니까? 거기에 내외 기빈들이 얼마나 우수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거지를 데리다가 단상에 앉히냐고. 그때 이 아들이 단상에 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이 졸업식에서 최우수상 영예의 상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이기까지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쌍둥이 형제가 불장난을 해서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달려와서 이불로 감싸고 우리를 끄집어내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는 동양을 해서 우리 형제를 먹여 살려 키웠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세다 대학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어머니입니다. 박수 안 치고 싶어요? 여러분, 눈물 안 나십니까? 난 이 이야기하면 막 엉엉 울어요. 땅바닥을 치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회장님 우시네. 그런데 말이죠.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됩니다. 그것이 방송이 되고 나서 첫째 아들이 취직했던 그 회사 사장이 그걸 봅니다. 저거 우리 사위의 장모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취직을 시켜요. 자기 회사로. 그리고 자초지종을 따져보니까 사위감이 그 어머니를 배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위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행복을 위해서 심원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삽니다. 그렇죠? 괜찮은 아들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세상은 어떨까요? 행복한 세상이죠. 이러한 사람이 가정 속에 있다면 그 가족은 어떨까요? 행복하죠. 부모님 고리장처럼 갖다 내버리지 않겠죠? 이런 부모님이 많아져야 되고 이런 자녀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행복지도사라고 그래요. 행복지도사가 가면요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 안 해요. 자살 거꾸로 하면 뭡니까? 자살 거꾸로 살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살아. 나는 이제 인생 끝난 거야. 그런 사람에게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은 정말 행복한 것이고 인생은 정말 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속에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뭉글뭉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탁 터치해주면 여러분은 선생님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만 제대로 전달해주면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러네. 내가 가진 게 많으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좀 하나 할게요. 머리카락이 다 뽑혀서 빛나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머리카락은 다 세 가지 남았어요. 세 가닥. 세 가닥이 남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빛나린가 하면서 늘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시국권은 이 세 가닥을 가지고 머리를 땁니다. 머리를 따가지고 뒤로 싹 넘기고 다녔어요. 룰루랄라죠? 신났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가닥이 빠져버렸습니다. 두 가닥 남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땅바닥을 치고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르마를 딱 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머리 따는 거 이제 안 따도 된다. 너무 편하다.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닥 또 빠져버렸어요. 이제 한 가닥 달랑 남은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가르마 타면 헷갈리는데, 이제는 뒤로 볼백. 뒤로 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마저 빠졌어요. 이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샴푸요, 안녕. 헤어드라이어, 안녕. 나는 이제 머리 감을 염려가 없어. 한 방에 다 해결돼. 샥, 샥.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분명히 저같이 머리숱이 적은 사람은 머리카락 많은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여러분, 전부 지금 엄청나네요. 한 50가닥씩만 뽑아서 주실래요? 난 정말 머리카락 많은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아마 이제 소갈머리도 없어질 것 같고, 예, 주변 머리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흥하죠? 아닙니까? 예.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죠.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이야기해 주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머리카락 없다. 나는 그래서 불행하다. 아니요. 그분 뭔가 착각했어요.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손재주 좋은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손기술 좋죠?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착착착착 그냥. 하루에도 한 50명씩 깎을 수 있죠? 가능하죠? 예. 그냥 뭐 바리깡 하면 그냥 100명도 하죠, 그냥. 팡팡 그냥. 예.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는 기계를 줘도 한 사람 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잘 기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은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아까 우리 구청장님 뭐 장인이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독일 쪽에서는요. 장인이 최고입니다.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사보다 더 존경받는 윗단계가 있어요. 그게 장인이에요. 기술자. 하셨죠? 이 기술자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갖고 있죠? 그거 무슨 자격증입니까? 국가 자격증이에요. 대단한 자격증이에요. 마패예요, 마패. 여러분 내미는 마패. 맞죠? 아닙니까? 구청에서 뭐 금요일 같은 거 오면 자격증 있습니까? 하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자격증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야매. 그러면 그때 도망가죠? 잠깐만요,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그냥 내빼뿌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자격증이 딱 있으니까 말이죠. 돌아가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순간부터 행복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깎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분들의 머리를 만져주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직업, 본업이 행복 지도사로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 시대에 행복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2026년도가 되면 앞으로 13년 뒤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20.8%가 됩니다.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정도 되면 이제 노인 나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올라가서도 어른이 아니에요. 왜요? 웬만하면 99세, 100세 그냥 가십니다. 거뜬하십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니까 얘 전부 앞으로 50년 동안 다 사실 분들이에요. 앞으로 50년은 뭐 거뜬하게 사실 분들이에요. 지금 30대 계시면은 한 30대 같으면 80년 사십니다, 앞으로. 지금 30대는. 110살, 평균 연령 110살 이상 가십니다. 와, 마르고 닳도록.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노인들을 되면서 문제가 뭐냐? 75세가 되면 치매가 한 절반이 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면 중풍이 한 절반이 또 옵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면 관리하는, 요양 보호하는 일들이 이게 전부 기계가 못하고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중에 치매나 중풍으로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한 분 모시기 위해서 온 가족이 피곤해요. 그러면 수입은 없죠. 돈 안 주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많아집니다.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면서도 또 간병하는 분도 붙어야 되고 가족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루의 자살률이 45명인데 2026년이 되면 자살률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2026년에 노인이 5명 중에 1명이 돼버리면 우리 사회는 더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가. 가장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 편안할 때. 여러분, 남편 교육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 안 듣는 남편 교육시키는 방법 간단해요. 무릎팍에 눕혀놓고 귀를 파주면서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다 들어요. 귀를 파는데 까불만 쑤시거든. 그러니까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부르는 긍정적인 용어가 5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당신. 그때는 부려먹을 때 당신 그래요. 부려먹을 때. 근데 좀 존중할 때는 여보라고 불러요. 여보는 보배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보배야. 그럴 때는 여보 이래 불러요. 잘 알아들으세요. 당신 이리 와. 그러면 이제 뭘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보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대접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여보 우리 데이트 갈까? 이럴 때예요.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여보 당신 와이프 있잖아요. 와이프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입니다. 와 이뻐. 와 이뻐. 이게 와이프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와 이뻐. 자, 와이프라는 소리 많이 들으십니까? 와이프. 그건 남편이 자기를 이뻐한다는 거예요. 예쁘다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내 와이프야 이야기 안 하면 별로 남편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이것보다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원수. 원수야! 밥 해놨나? 이런 남편이 있다면 곤란해요. 원망을 수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이 그냥 하루에도 10번도 더 하는 거예요. 그걸 원수라 그래요. 원수. 이 원수.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보배. 전부 여보. 그죠? 그런 분들로 아마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미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른들 하신 말씀이 있죠.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샵을 이제 분위기를 바꿉시다. 앞으로 제가 부평에 오면 이제 샵에 들어가면 혹시 제가 머리 깎으려면 대전서 이제 부평으로 올라올게요. 가지고 샵 문 딱 열고 룰랄라 하고 들어가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럼 제가 시끄러면 눈치채셔야 돼요. 아셨죠? 시끄러면. 자, 여러분의 샵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서 와요. 저 앉아요.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가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딱 보고 눈 마주치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웃어주고 미소 지어주는 것 그 속에 보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긍심을 얻고 갑니다. 단지 머리만 깎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존경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착각은 좋은 거죠. 그렇죠? 가끔 여행을 하는 중에 옆에 사람이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유쾌한 웃음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날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좋죠. 나 대단한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째려보면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날 하루가 일진이 좀 사납죠? 뭔가 좀 불쾌해지죠? 내가 뭐 못났나? 뭐가 모자라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소로.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긴 단어가 있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쉬운 단어예요. 가장 긴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미소란 단어예요. 스마일. S 다음에 마일이 붙어요. 1마일이에요. 영어 단어 중에 1마일 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거밖에는. 맞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중에 이렇게 긴 단어가
스마일. 왜 그러냐? 미소는 오래오래 가라 이거예요. 아침에도 방실방실, 점심때도 방긋방긋, 저녁에도 벙글벙글.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웃고, 싸고, 자고. 근데 우리 어른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성질내고, 골부리고, 삐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 되면 주름살이 많아지고, 인생이 포독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제가 학부에서 영문학을 했는데, 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속에 보면은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죄를 안 짓는 Songs of Innocence. 그 세계를 이야기해요. 죄를 안 짓는 아주 순수한 세계. 또 하나는 Songs of Experience. 경험의 세계.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비교하죠.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무지개라는 시를 쓴 사람 아시죠? 무지개. 예. My heart will when I behold rainbow in the sky라는 거. 있죠? 내가 저 공중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나의 심장은 벌떡거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 Child's Father of Man,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런 말 합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입니다. 무지개란 시예요. 여러분 다 아마 청소년, 소녀 시절에 다 외웠잖아요. 다 기억나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이야기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 우리는 어른이라고 해서 미소도 어른스럽게 지으면 안 됩니다. 미소는 미소다고 해야 돼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좀 더 행복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제 뒤에 우리 전금희 교수님 강의 시간이 아주 기술적인 강의가 있어서 제가 시간을 마칠 때가 됐네요. 이번 6월 27일이죠, 구자님? 예, 6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 부평 지회 사무실에서 특별히 제가 좀 협조를 받아서 이 부평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특별히 미용실 계신 원장님들을 행복지도사로 만듭시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부평지회 사무실로 다음 주 목요일 날 27일 날 8시 반 예, 다음 주 목요일 8시 반 지회 사무실로 여러분이 사진 한 장 들고 오시면 행복지도사 3급 자격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자격증 가격은 37만 원인데 25만 원을 우리 협회에서 대드립니다. 그래서 12만 원에 교재하고 자격증 신분증이 다 나옵니다. 12만 원에. 특별히 한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은 미용사 자격증만 걸어놓지 마시고 전문가다. 나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멘토다. 행복 전문가다 하고 할 수 있는 그 행복지도사 자격증을 샵에 걸어놓으시고 좀 행복한 운동을 같이 벌여나가면 우리 부평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이 길을 벌이고 있는데 원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 목요일 부평지회 사무실에서 좀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행복지도사가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 가지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자살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